안녕하십니까. 제11회 출란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결승 3번기 1국 지금부터 보내드립니다. 오늘 목진석 구단 해설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영훈 구단이 출격을 합니다. 이 세계대회 결승 한국 기사가 올라가는 것이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네, 슬프지만 현실이고요. 네. 한국 기사가 중국 기사를 꺾고 우승한 게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김지석 구단이 이제 2014년 삼성화재배에서 네. 탕웨이신 구단에게 승리한 것이 마지막일 정도로 좀 오래됐네요. 그래서 네. 이번 결승이 조금 더 절실하고 조금 더 간절합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이후로 이 박영훈 구단이 다시 한번 우승의 기회를 잡게 됐는데 사실 본인에게는 이 세계대회 우승 거의 10년 만이에요. 그렇습니다. 2007년에 호주집에 우승한 것이 마지막 우승이었고 작년 초에 LG배 결승에서 이제 강동윤 구단에게 우승컵을 내주면서 준우승에 그쳤죠.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이제 중국의 탄샤오에게 우승을 할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먼저 출란배 대진표와 함께 이 두 기사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11회 출란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중국 위기협회가 주최하고 출란그룹이 후원합니다. 제한 시간 3시간이기 때문에 장고대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세계대회는 뭐 2시간 기전도 있고 3시간 기전도 있는데 출란배는 1회 때부터 쭉 3시간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승 상금은 하나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역대 우승자들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기사들이 1회부터 5회까지는 한 번 제외하고 모두 휩쓸었습니다. 왕리천 구단의 우승을 제외하고는 한국 기사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4회 이후로 이제 경연제로 바뀌게 됐고 오히려 6회부터는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011년 이세돌 구단의 우승을 제외하고는 중국 기사들이 계속해서 우승컵을 가지고 가고 있죠. 네, 마지막 10회 때는 중중전이었죠. 구리 구단이 우승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 11회 출란배 8강 대진표입니다. 박영훈 구단은 렌샤오, 커제를 각각 꺾었는데요. 커제를 꺾었던 게 정말 컸어요. 네, 통쾌한 승리였고 박영훈유로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더욱더 통쾌한 1승이었습니다. 탄샤오도 이번에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토자시 그리고 구츠아오를 꺾고 결승에 정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승 3번기 매치는 박영훈과 탄샤오가 됐습니다. 두 기사 비교를 해보죠. 박영훈 구단 이제 85년생에 99년 입단한 지 19년 차예요. 뭐 이제 중견 소리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요. 탄샤오 팔단은 93년생이고 2004년 입단이니까 만 11세 입단입니다. 엄청난 천재형 기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랭킹은 7위와 6위로 비슷합니다. 탄샤오 팔단은 지금 6위. 작년 6월 때 순위와 비교를 해보니까 그땐 16위였거든요. 탄샤오 팔단이 사실은 2012년 이때는 랭킹 1위도 찍어본 적이 있는 강자인데 최근 몇 년간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중국 기사들은 바짝 올라왔다가 다시 꺾이면서 또 다시 전성기를 맞는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박영훈 구단 이 국내 대회 우승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세계 대회 우승은 총 3회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이제 33, 30대이기 때문에 우승의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본인 입으로도 절실하다고 말할 정도로 간절할 테고요. 탄샤오 팔단은 어떨까요? 아직 우승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각오가 남다를 것 같고 준비도 많이 했겠고요. 그렇죠. 뭐 사실 자기 또래나 자기보다 어린 기사들이 지금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린 데 반해서 아직 이제 없기 때문에 첫 결승 진출 아니겠습니까? 아마 뭐 필사적으로 달려도 되고 좀 긴장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탄샤오 팔단의 생각은 어떨까요? 박영훈 구단이면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탄샤오 팔단 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박영훈 구단도 그렇고 아마 두 선수 모두 내심 뭐 이 정도면 해볼만한 승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랭킹도 비슷하고 뭐 지금 컨디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 기사가 모두 몽백컵 이번에 16강에 진출을 했죠. 그렇습니다. 박영훈 구단도 뭐 1회전에서 중국의 신의 리비치라는 신의 기사 그리고 2회전에서는 역시 중국의 신의 강자죠. 통멍청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 탄샤오도 역시 2회전에서 탕웨이신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두 선수 모두 컨디션은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두 기사가 뭐 승패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내용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박영훈 구단의 우승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결승 3번기 1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결승 1국이 벌어지는 날이고요. 전날 개막식이 펼쳐졌죠.
꽤 좋아 보이는 곳에서 한 것 네. 같은데요. 박영훈 구단이 좀 네. 피곤하긴 할 거예요. 몽백카페를 두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광저우로, 물론 중국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음날 한국에 오질 네, 못했고요. 바로 이제 국내 비행기를 타고 광저우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차로 한 2시간 네. 이상 갔다고 해요. 아무래도 컨디션 좋긴 하겠지만 약간 체력적으로 힘들어 보일 것 같습니다. 박영훈 구단과 함께 동행한 홍민표 네. 구단인데요. 네, 이번에 단장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큰 이바지했고 세계 바둑계 발전에 많이 기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홍민표 구단이 제대로 멘트를 준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해봤어요. 본선 1회전 네. 때도 홍민표 구단이 단장을 했어요. 네. 是一路在 저는 이번에 꼭 이기러 왔고요. 꼭 이기고 죄송하지만 꼭 이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구단은 나름대로 비장한 각오였는데 탄샤오 팔단 여유가 있어 보여요. 네. 박영훈 구단이 저렇게 이기러 왔다라는 말을 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비장한 각오, 웃고는 있지만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뭐 일단 컨디션은 지금 사실 어제 그 몽백카페에서 일단 올라가서요. 그래서 뭐 컨디션은 좀 힘들긴 한데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탄샤오 선수랑 이제 실제로 대국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그 기보로 평소에도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이제 시합 앞두고는 계속 이제 따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서 기풍이나 이제 이런 건 어느 정도 그래도 파악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되게 감각이 좋고 좀 속기에 능하고 약간 청재형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특별한 준비는 안 했고요. 그냥 그러니까 좀 더 최선의 내용을 해서 그냥 좋은 내용의 바둑 두는 게 그냥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그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지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너무 못해서 좀 이번에 정말 간절해서 또 더 우승을 하고 싶고요. 또 작년 이제 올해 이렇게 한국 바둑이 지금 세계대회 성적이 좀 안 좋은데 제가 아무튼 이번에 일단 우승을 해서 좀 한국 바둑에 많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펼쳐지는 결승 1국 대국 장소는 기네요. 네. 지금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요. 자, 두 선수가 입장을 하고 대국은 시작이 됐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인터뷰한 것처럼 시청하시는 분들도 박영훈 구단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네. 자, 돌을 가린 결과 박영훈 선수의 흑번입니다. 이 결승 3번기 일정이 오늘 1국이 펼쳐지고 하루 네. 쉬고 나서 다시 연이어서 2, 3국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박영훈 선수가 뭐 최소 2판은 둬야 할 텐데 정말 체력이 힘들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래도 하루 이제 1국이 끝나고는 하루에 쉬는 날이 있는데 네. 2국에서 만약에 1대1이 되는 순간 3국은 또 바로 두지 않습니까? 네. 어느 순간인가 이제 중국에서 펼쳐지는 번기 승부는 그러더라고요. 최종국 마지막 국, 예를 들어 5번기더라도 4국을 둔 다음에 바로 다음 날 두고 3번기면 2국을 두고 또 바로 다음 날 두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예 그냥 그 당사자들의 좀 긴장감을 덜어주자, 하루 쉬는 날 아예 없애버리고 긴장감을 덜어주자라는 배려인지 근데 체력적으로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궁금한 바둑 팬들은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이틀 연속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포석이 펼쳐질 텐데요. 박영훈 선수는 포석 연구를 따로 하진 않았겠죠. 뭐 나름 준비한 포석이 네. 있을 수도 있고요. 박영훈 구단은 이제 최근에 알파고 열풍이 뭐 전체적으로 네.
뭐 한국, 중국, 일본 다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용훈 구단은 이제 알파고의 수법을 뭐 물론 공부를 해서 알고는 있을 테지만 실전에 사용하는 것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뭐 자기만의 바둑을 두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또 가끔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무대에서 쓰기 그렇습니다. 좀 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의미로 이 두 선수에게 모두 우승은 절박할 것 같고요. 탄샤오 8단이 입단하고 나서는 이 천재형 기사로 알려지면서 꽤 성적이 좋았는데 다시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한 건 또 얼마 안 됐고요. 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15위 정도에서 이제 맴돌았죠. 물론 네. 뭐 꾸준히 성적은 냈지만 2011년, 2012년 탄샤오 8단이 처음으로 이제 두각을 나타낼 때 워낙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대회에서 3관왕인가 있고 네. 랭킹도 1위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판팅위, 미위팅, 커지 다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렇네요. 탕웨이싱도 성적을 내기 전이고. 그래서 탄샤오에게 가장 많은 기대를 걸었었는데 그런 자신보다 후배나 동년배들에게 조금씩 밀리더니 이제 작년까지는 그렇습니다. 15위권 정도까지 쳐지면서 뭔가 이대로 잊혀져 가나 싶었는데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세계대회 결승까지 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면 중국은 인구 때문인지 천재형 기사로 알려지는 이런 선수들이 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인구가 워낙 많고 또 각 성에서 각 지방에서 정말 뭐 엄선된 그리고 뭐 이름난 천재들만 북경에 모여서 베이징에 모여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인구에 따른 그런 우세는 좀 있고요. 언제부턴가 예전에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우승을 많이 하더라도 항상 한두 명에게 이 우승을 많이 매달리게 됐던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예전부터 그랬죠. 조은현 구단, 네. 또 이창호 구단, 그다음에 뭐 유창혁 구단, 내려와서는 이세돌 구단, 박종환 구단 이렇게 소수 정예로 사실 중국과 맞서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좀 힘겨운 승부를 펼쳐왔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소수 정예로 또 일당백의 네. 정신으로 잘 싸워왔는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오는 중국의 신예들, 강자들에 대해서 사실 한국도 좀 어린 기사들이 빨리 성장을 해주어야 또 대항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박정환 구단이 그 부담을 많이 떠안고 네. 있는데 그래서 인터뷰만 보더라도 그런 기색이 역력하고요. 박용훈 선수는 좀 마음이 그래도 비교적 편한 선수라고 봐야겠죠. 구단은 이 정상급 기사들 가운데서 가장 낙관파예요. 네. 성격도 낙천적이고 바둑도 그렇지만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라서 네. 네, 항상 평소 성격도 그렇고 뭐 항상 싱글싱글 웃는 얼굴이고 정한 구단은 확실히 본인이 내가 잘해야 한국 바둑을 뭐 일으킬 수 있다 또는 한국 바둑의 그런 부담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뭐 네. 간혹 얘기를 해보거나 또 전해 듣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담감이 조금 어쩔 때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로 작용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자, 이 미니 중국식에 이은 이 포석은 정말 한 20년 전부터도 꾸준히 두어지고 있고 네. 최근에는 요즘 조금 뜸했습니다만 박용훈 구단이 다시 들고 나왔고 지금 변으로 밀어간 수가 좀 이채롭습니다. 보통은 이제 삼선으로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탄샤오 8단이 뭔가 연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올라가 주면 그때 맞겠다는 걸까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막고 흑이 이렇게 두고 백이 호구 치고 손 빼고 가장 이제 간명하게
둔다면 이런 변화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네. 위로 밀어간 수는 이쪽으로 두면 막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뭐 막더라도 이 교환은 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흙을 무겁게 만들었으니까. 또는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겠고요. 흙이 가장 강하게 둔다면 이제 이쪽을 뚫어가는 것인데 우선은 두 점머리를 백에게 맞는 것이 조금 아픕니다. 이제 젖혀서 젖히면 이제 늘거나 있더라도 이런 식의 변화가 된다면 흙은 이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초반부터 너무 이선 쪽으로 돌이 많이 투자된 것이 불만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장 강수는 이제 붙여가는 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붙이고 끊는 수. 이렇게 되면은 초반부터 좀 어려운 몸싸움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전투. 이것은 서로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어렵게 되겠네요. 네. 여전히 백이 어떻게 두든지 정해진 노선으로 갑니다. 그러네. 여전히 날짜를 두네요. 지금은 뭐 이쪽으로 미는 것은 뭐 이렇게 지키는 수도 있겠고 이제 밀었을 때 뭔가 연구가 돼 있다는 뜻인데 우선은 처음 보는 수법이에요. 여기를 이제 하나 짚어놓고 밀어간 수부터도 저도 처음 봤지만 밀고 나서 또 여기 두는 것도 좀 독특하네요. 밀어갔죠. 여기서 젖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이 교환 없이 이렇게 두고 밀면 이쪽으로 막는 수도 있었어요. 네. 가장 이제 초창기 나왔던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변화입니다. 이렇게 두고 백은 손 빼서 다른 큰 곳을 차지하고 한참 두어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흙집이 좀 크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이제 최근에는 두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만 이 교환은 지금 이 형태가 나왔을 때는 흙이 좀 악수의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환이 없다면 나중에 반대쪽에서 짚어간다거나 붙인다거나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지금 거의 들어가서 스스로 한 점이 잡힌 꼴이니까 악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막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악수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어깨 짚어둔 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젖혀가는 것이 일감입니다. 네. 하지만 젖히는 것은 또 끊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염두를 해둬야 되겠네요. 네. 자, 젖혀갔고요. 여기서도 백이 이쪽으로 젖히는 수, 이제 가장 강력하게는 끊는 수, 또 밀어서 타협하는 수, 뭐 한 3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끊으면 또 막아서 또는 이쪽으로 늘더라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수치고 뚫으면 변화는 어렵지만 네. 이렇게 두고 두 점을 만약에 살린다면 단수치고 막아서 이거는 충분히 흙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쪽으로 막더라도 흙이 자세가 괜찮고요. 백의 공배가 차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젖히는 자세가 좋아요. 그래서 백이 어딘가를 응수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늘어서 둔다면 또는 이렇게 뛰어서 둔다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입니다. 네. 이쪽으로 미는 것은 가장 무난한 결과가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밀어갔을 때 이 교환이 이제 악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중에 또 살며시 나오면은 백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또 여기는 자연스럽게 집 모양으로 만들어지고요. 이것도 흙이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합해 봤을 때 백이 어떤 수를 두더라도 흙이 나쁜 결과는 없었네요. 이제 이쪽으로 젖히는 수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는다면 가장 무난하고요. 아까랑 네. 비슷한 그림이 되죠.
원래 출란배는 이번 출란배 본선은 현지 시간 아침 9시 반에 시작을 해서 점심시간도 중간에 1시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이제 지금까지 치러졌었는데 네. 이번 결승은 또 11시 시작, 현지 시각 11시 시작, 그리고 점심시간 없이 진행되는 걸로 변경이 됐다고 해요. 네, 한국 시각으로는 이제 12시에 시작이 된 네. 건데요. 어제 그거를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대국 시간이 변경되거나 하면 조금 당황하거나 뭐 컨디션 관리에 애를 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박영훈 구단은 오히려 바뀐 편이 자기한테 더 네. 낫다,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건 이 편이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전 대국은 부담스러웠을까요? 박영훈 구단이 원래 잠이 많아요. 잠이 많고 네. 이제 박영훈 구단 유명한 일화가 많은데 중요한 세계대회 시합 때도 늦잠을 자서 늦는다든지 대국장이 안 나타난다든지 그래서 이제 한국기원 직원이 이제 뭐 깨우러 간 이런 일화가 많습니다. 속 편한 선수네요. 네, 아무리 큰 시합이어도 네. 정말 잠을 잘 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침에 이제 좀 잠이 덜 깬 상태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잠을 좀 더 자고 오히려 늦게 시작하는 편이 박영훈 구단에게도 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10년 된 이야기인데 저랑 박영훈 구단이 이제 바둑리그에서 같은 팀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는 하루에 모든 경기를 다 5판을 다 끝내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면 꽤 일찍 시작을 네, 했겠고요. 아침 10시가 1곡이고 계속 네. 1곡 끝나고 뭐 1시, 4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때 박영훈 구단을 1번에 이제 그 당시에 양재호 구단이 감독이셨는데 1번에 배치를 한 거예요. 10시에 아침 두라는 10시에. 얘기군요. 네. 네.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셨습니다. 결과는 뭐 듣지 않아도 뻔하겠네요. 잠이 덜 깬 상태로 두다가 이제 네. 속기니까 뭐 잠이 덜 깬 상태로 두다가 이제 패배를 당하고 오대를 잘못 냈구나 이렇게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봐도 끝날 때쯤 잠에서 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뭐 성격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 대회라든지 중요한 시합에서도 잠을 잘 잔다는 것은 그만큼 낙천적이라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또 기사들이 오전은 좀 기피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이제 바둑계의 대표적인 뭐 잠꾸러기라고 해야 될지 특히 이제 정상급 기사들 가운데서는 박영훈 구단과 최철한 구단이 대표적입니다. 두 선수 네. 깨우러 이제 한국기원 직원분들께서 여러 번 갔죠, 방에. 무슨 고생인가요, 그건? 평소에도 잘 웃는 네. 기사들이잖아요. 네, 성격이 좋으니까 뭐 분명히 예민할 만도 하고 신경이 많이 쓰여서 잠을 설칠 만도 한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강수가 나왔어요. 한 점을 다시 움직입니다. 네, 보통은 그냥 늘어두면 무난한데 박영훈 구단이 초반부터 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한 점의 체면을 살리겠다는 거고 이제 뭐 나오면은 그때 끊을 수도 있고 이쪽을 막아갈 수도 있고요. 자, 백은 기세로 당연히 중앙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입니다. 여기서 끊는 것은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단수치고 늘고 이런 식의 변화가 되나요? 서로 겁나네요. 축은 지금 안 되죠?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늘고 붙이고 서로 겁나는 싸움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서 박영훈 구단의 인터뷰에서 잠깐 나왔지만 한샤오 8단의 이제 바둑 스타일은 감각이 좋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균형 감각이 좋습니다. 네. 바둑이 뭐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쉽게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균형을 맞춰가고 탄탄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무너지지 않고 가장 유명한 속기파 기사 중에 한 명인데 원래는 이제 탄샤오 구단을 뭐 제일로 쳤었는데 한때는 미위팅 구단이 나오고 커제 구단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밀린 감이 있습니다. 원래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네. 랭킹 1위 찍고 할 때는
이렇게 빨리 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이기지라고 할 네. 정도로 탄샤오 파탄이 엄청난 속기파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최근은 조금 속도가 느려진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몽백카페 이 2회전 탕웨이싱 구단과의 대구에서도 거의 마지막까지 두 선수가 가장 늦게 끝날 정도로 두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두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색깔이 좋게 바뀌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속기라는 것은 감각이 물론 좋지만 속기라고 하는 것은 뭐 빨리 두다 보면 못 보는 수도 있고 경솔한 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속기파들의 이제 장단점이 뭐 같이 나타나거든요. 박영훈 구단은 속기, 장고 딱히 다르지 않죠. 굳이 분류를 하자면 장고 쪽에 가깝습니다. 네. 시간이 있으면 다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바둑 리그에서도 장고 대국, 1시간 대국으로 주로 출전을 하고요. 본인도 아마 속기보다는 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바둑을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 스타일도 뭐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죠. 다른 기사들은 사실 뭐 대국을 위주로 하는 기사들도 있고 뭐 인터넷 대국 또는 사월풀이 뭐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는데 박영훈 구단은 예나 지금이나 기보 공부에 있어서는 박영훈 구단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안 본 기보가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많이 보는 기사입니다. 유명한 일화죠. 뭐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한때는 바둑 영감 있잖아요. 한국 네. 바둑 영감에 기보가 한 400국에서 500국 정도 실려 있는데 그렇죠. 빽빽하게 네. 기보만 있죠. 이제 동료 기사들이랑 이제 뭐 간단한 뭐 아이스크림 내기나 이런 걸 해요. 네. 30수까지 놓아보고 누구 바둑인지 맞추는. 아, 네. 그러니까 동료 기사가 30수까지 놓아보면 박영훈 구단이 이거 누구 대 누구 몇집 반승. 맞아요. 예, 그랬던 것 네, 같습니다. 절대 안 져요. 이거 다 맞춥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걸어다니는 기보 사전이라고 볼 네. 수가 있겠네요. 지금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좀 험악해지는가 싶었는데 박영훈 구단 한 점을 살리진 않았고요. 네, 여기를 이제 나가는 게 가장 강력한 수법인데 나가진 않았어요. 나가는 것은 늘더라도 형태가 좋지 않다. 그래서 우선은 지켜두었습니다. 우하 쪽 실리는 우선은 차지를 하고 다시 싸우자는 뜻인데요. 자, 백은 젖혀가면서 계속해서 막아서 끊어갈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네요. 네, 형태로만 보면 우선 백이 단수를 쳐서 언제든지 이 한 점을 제압할 수가 있고 이 한 네. 점도 단수를 치면 제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양쪽을 끊어간다고 해서 꼭 유리한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젖히고 이제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있거나 이쪽을 밀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백이 이런 곳을 씌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뛰더라도 뭐 백이 양분되어 있지만 양쪽 모두 수습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차단하지 않기에는 흑 세 점만 붕 뜨지 않을까요? 네, 지금 우선 여기는 젖혀야죠. 젖히고 나서 있는 수 또는 이수를 봐야 되겠습니다. 차단을 하지 않는다면 역시 이런 형태가 나오는 순간 이 석점도 약해지고 이한점, 이한점 다 이상한 대돌이가 있죠. 네. 백은 워낙 두터운 형태가 되고요. 기세로는 차단을 하고 전투를 여기서부터 펼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두 선수 모두 힘바둑은 아니거든요. 네. 균형을 잘 맞추면서 종반에 승부를 보는 스타일인데 초반부터 아마 힘겨루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일단은 젖혀갔고요.
이었습니다. 여기서가 문제네요. 다른 곳에 두는 것은 백이 넘는 순간 역시 석점이 붕 뜨니까 있거나 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집으로만 보면 그래도 밀어가는 게 좀 더 낫긴 하겠죠. 네. 여기서 이제 끊어주면 고마운데 끊어주면 단수를 하나 네, 선수로 하고 이돌이 움직이면 이쪽이나 이쪽으로 네. 움직이면 이거는 그야말로 백이 양분됐고 흙이 집은 다 벌었고요. 백이 이렇게 이제 두어줄 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여기를 둘 때 한 가지는 백이 가만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씌워서 타협을 하는 게 있겠고요. 이제 연결을 하라고 하고 다시 지키는 것이 있겠고요. 네. 뭐 그 진행도 흙이 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쪽으로 단수 쳤을 때가 어렵습니다. 화점으로 이으면요? 이으면 이제 막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이렇게 두고 씌워가면 뭐 흙 사활을 걱정해야 되는 형태가 됐죠. 이을 수는 없겠군요. 네, 여기 이제 밀고 단수 칠 때 잊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렇게 막아서 넘거나 네. 아니면 여기를 이제 나와서 더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인데 좀 겁나긴 겁납니다. 흙도 다치니까요. 흙 귀도 다치고 네. 따내는 수가 언제든지 선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다면 백을 양쪽으로 가르기는 했지만 백의 형태가 좋거든요. 귀는 좀 닫혀 있고 그렇다면은 타협 쪽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밀고요. 막으면 네. 네. 이제 타협인데 역시 백이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이 돌은 아래쪽 돌은 거의 이제 수습이 되어 있죠. 공격을 당하지 않는 형태고 이렇게나 이렇게 씌어가게 되면 역시 백이 뭐 정리는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이었어요. 이었습니다. 이었다는 것은 뭐 양쪽으로 가르고 어떻게든 여기서부터 싸움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타협을 할 생각이 전혀 없네요. 그렇네요. 오늘 박영훈 구단 네, 평소답지 않게 초반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두고 있어요. 뭐 전투를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 오늘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은 넉넉합니다. 박영훈 구단이 이제 그렇죠. 평소에 바둑 내용이 좀 잔잔한 바둑이 많고 종반에 네. 승리를 거두는 바둑이 많아서 그렇지 한때 이제 바둑 리그 대마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박영훈 구단이 있었죠. 단골로 대마상을 받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마도 공격력도 좋아야 되지만 이제 형세가 유리하면 상대가 무리를 해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정확하게 응징을 해서 대마를 잡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는 백에게 선택권이 달려 있는데요. 자, 여기서 흙이 젖혔을 때 백도 같이 끊어갈 것인지 아니면 위로 씌워서 넘겨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지금은 차단해야죠. 여기에는 뭐 나오더라도 넘는 순간 이제 네. 흙만 혼자서 외롭게 고생을 해야 됩니다. 백은 양쪽으로 네. 이제 두 몸이 한 몸이 되면서 이제 쉽게 처리가 됐죠. 안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살아있는 형태고 흙만 미생마로 중앙으로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이었다는 것은 차단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인데 씌웠을 때가 이제 문제거든요. 여기를 뭐 다 나와서 이런 식으로 단수를 중간에- 다 쳐놓고요. 네, 언젠가는 네. 여기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넘는 자세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딘가를 단수를 쳐둔다고 하더라도 네. 우선은 이 선으로 이렇게 넘는 게 자세가 좋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차단하지 않고 중앙 쪽으로 씌우기만 하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인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흙의 우하기
한 칸 굳힘 약간 느슨했을까요? 아, 이수요? 네. 이제 이수를 두니까 백이 젖혀 있는 거죠. 네. 이쪽을 두지 않는다면 뭐 구부리거나 이선 쪽으로 차단을 하는 수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두는 것도 가능했을 것 같네요. 네, 박영 구단은 우선 집을 차지하고 여기서 버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박영 구단이 워낙 우선 집을 좋아하는 기풍이다 보니까 네. 우선은 이제 집이 되는 곳을 두고 보았는데 우변 쪽 전투의 주도권은 백이 주게 됐습니다. 단샤오 8단의 기풍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권투를 치면 정말 전형적인 아웃복서고 잽을 위주로 하면서 조금씩 포인트를 쌓아 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한 방을 크게 노린다거나 또 상대에게 한 방을 크게 허용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드물죠. 그런 기풍이 과연 박영훈 구단과는 또 어떤 조합이 될지 오늘 내용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박영훈 구단의 다음 착수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다음 소수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한중전 결승입니다. 박영훈 구단과 탄샤오 8단의 결승 1국. 자, 지금 초반에 이 두 선수가 꽤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동시에 3, 4위전도 벌어지고 있죠. 3, 4위전은 네, 출란배는 3, 4위전이 있죠. 네, 커제 구단과 구주하오. 구주하오는 이제 98년생 중국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신예 중에 한 명입니다. 구주하오가 이제 8강전에서 김지석 구단에게 승리를 하면서 사실 그 바둑이 조금 아팠어요. 한국 팀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네. 반집으로 이제 김지석 구단이 탈락을 했었는데요. 그 조에서 김지석 구단이 올라왔다면 이 한국 네. 기사들의 결승이 될 뻔했는데요. 네. 다른 대회는 이제 3, 4위전 있는 대회가 없고요. 네, 지금은 이제 예전 차단했습니다. 후지츠베가 그렇습니다. 있었죠. 후지츠베가 3, 4위전 그리고 3위는 차기 대회 시드 네. 네, 있었고 출란배도 마찬가지로 3위는 물론 상금도 차이가 있지만 차기 대회 시드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준결승을 치르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결승과 3, 4위전이 벌어졌다면 네. 그 3, 4위전 치르는 선수들은 사실 좀 둘맛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럴까요? 커제 구단이 이제 이번 대회 동행을 해가지고 3, 네. 4위전 두고 있으면 커제 구단 그 성격과 개성에는 이거 뭐 좀 둘맛 안 나네. 아,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구주하오 선수에게는 엄청나게 큰 판이고요. 그렇죠. 시드가 걸려 있으니까요. 네. 자, 고민 끝에 젖혀갔습니다. 자, 여기서 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한 칸 뛰는 것은 이 자세는 흙이 괜찮습니다. 이거는 물론 귀 쪽이 약간 피해는 입지만 그래도 흙이 훌륭하게 차단을 하면서 백이 양쪽 모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둘 수가 있고요. 문제는 백이 차단보다는 이쪽으로 씌우는 수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우선은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넘은 다음에 이제 여기나 여기를 이을 때 큰 자리를 가겠다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흙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1선, 2선을 넘어갔고 이곳은 단점은 있지만 언제든지 백이 따내는 수가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끊어도 살아있는 형태고요. 백이 뭐 단점 같아 보이는 곳들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두터움에 가깝습니다. 자, 출란배의 역사 여행을 떠나보면 출란배는 이제 중국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회 가운데 가장 오래됐죠. 98년도에 1회 대회가
열렸었고 최초 세계 대회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중국에서 열린 최초의 네. 세계 대회입니다. 지금 경년제로 열리고 있고 지금은 뭐 몽백갑배, 시나오배, 바이링배 뭐 등등 많이 열리고 있는데 네. 쭌란배는 당시에 이제 이창호 구단과 마샤오쭌 구단이 세계 무대 정상에서 계속 이제 맞닥뜨릴 때 중국에서 야심차게 그렇죠. 이제 만든 대회고 네. 그때 마샤오쭌 구단도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만든 최초의 세계 대회이기 때문에 중국 기사가 우승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한국 기사들끼리 그때 조2 사제가 조은영 구단과 네. 이창호 구단이 결승에서 맞붙어서 조은영 구단이 이제 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1회 대회 때. 그 당시에 3, 4위전도 이제 한국의 최명훈 구단이 당시 창하오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 2, 3위를 다 네, 휩쓸었군요. 1, 2, 3위를 휩쓸어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남의 집 잔치를 좀 네. 네, 한국 기사들이 다 휩쓸었죠. 그리고서는 2회 때만 이제 왕리청 구단이 당시 일본 대표였죠. 대만계 네. 기사지만 일본 또 마샤오쭌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또 뭐 마샤오쭌 구단이 시상식에 불참하고 뭐 이런 좀 일화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5회 때까지는 그렇게 한국 기사들이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제 6회 때부터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니 네. 지금은 2011년에 이세돌 구단이 셰허 구단에게 2대1 승리를 거둔 것이 마지막 우승이 됐고요. 쭌란배에서는. 쭌란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꾹 참고 기다려온 결과가 네. 괜찮네요. 사실 중국이 1회 대회, 세계 대회나 또는 이 한중 대결 창설을 해놓고 1회로 끝난 적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쭌란배에서 이제 마지막 우승자가 구리 구단인데 네. 구리 구단이 대단한 것이 이 우승을 한 시점이 거의 이제 이세돌 구단과의 10번기가 끝난 직후거든요. 10번기에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6승 2패로 승리를 거두고 아마 구리 구단이 적지 않은 예상을 입었을 텐데 네. 보란 듯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정신력이라든지 회복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고 자, 2년이 지난 지금 또 박영훈 구단이 또 다른 이제 30대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만약에 이번에 우승을 거두게 되면 사실 박영훈 구단 가장 이제 첫 우승이 뭐 2004년에 후지츠베를 우승을 했었고 그 전에 중한배도 우승을 했는데 미니 세계 네. 기전이죠. 그러니까 10대 때도 우승을 했고요. 네. 2007년 20대 때도 우승을 그렇네요. 했고요.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 거의 전무후무하지 않나요? 10대, 20대, 30대. 그렇네요. 네. 이창호 구단은 아마 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박영훈 구단이 그만큼 꾸준히 세계 정상 이 레벨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30대들에게도 꿈을 안겨줄 수가 있잖아요. 네. 자, 박영훈 구단 2년 전 우승했던 구리 구단과 지금은 같은 나이입니다. 중국의 이제 정상급 기사들 그리고 신예 기사들이 정말 많고 실력이 탄탄하다고 느낀 게 이번에도 사실 몽백카페 제가 이제 단장으로 다녀왔습니다만 16강에 수적으로는 저희가 절대 열세에 놓여 있는데 네. 커제 구단만 9단이에요. 나머지 선수들은 그 다음에 이제 탄샤오 8단 네. 있고 나머지는 뭐 초단부터 한 7단까지 다양하게 쭉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중국도 어린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구단이 없다는 건 그만큼 또 체급 있는 기사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네, 거네요. 사실 네, 뭐 수적으로는 절대 열세지만 네. 중국의 손실도 아주 컸거든요. 뭐 천야오의 구단이 이제 캐나다 대표에게 패했고, 아, 네. 네, 그다음에 뭐 탕웨이신 구단도 탄샤오 구단에게 패했고, 여러 이제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 기사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이제 16강에서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이 좀 일찍 만나게 됐는데 그 대국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박영훈 구단이 이번에 우승컵을 들어 올린다면 뭔가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대회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사들 모두 다 중국 기사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2년 정도 세계대회 우승, 준우승자를 살펴보면
커제가 거의 안 껴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네, 허재 구단이 2014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우승컵을 꾸준히 들어 올리고 있죠. 네. 자, 이수는 화점 받아달라는 얘기인 것 네. 같은데요. 받아주면 아까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네. 여기를 받아주면 역시 차단을 하겠다는 뜻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여기를 하나 단수를 쳐두겠다는 뜻 같아요. 단수를 쳐두고 씌우면 비슷합니다만 약간의 차이는 이렇게 두고 아까 넘는 수를 말씀드렸죠. 지금도 넘을 수는 있는데 백이 조금이라도 더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교환이 없으면 있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여기 단수를 하나 쳐두면 여기까지 백이 치고 들어갈 수가 있죠. 지키기 전에. 그리고 나서 지키면 나중에 또 끝내기에 여기까지 네. 백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의 변화, 처음에 보여드린 변화와는 한 4집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아니면 화점 이었을 때 단수도 치지 않고 바로 씌우면 흙이 못 지르지 않을까요? 아, 이쪽을요? 네. 아, 이것도 이제 여기를 단수 치고 네. 이제 붙이는 수가 있는데 흙이 약수를 두어주면 넘어갈 수는 있네요. 이렇게 아, 두고 그렇군요. 이렇게 두고 이제 단수를 치면 흙이 연결은 되는데 역시 네, 이 변화도 백이 유력하네요. 여기도 집으로 손해를 보긴 했습니다만 흙도 단수 다 악수거든요. 이렇게 두더라도 흙이 좀 불만입니다. 흙이 있지 않고 반발할 수가 있을까요? 있지 않는다면 밀어가는 게 우선 이쪽 아니면 이쪽을 밀어가야 되는데 우선 여기 뚫리는 게 당장 아프거든요. 실리로 손실이 큽니다. 네. 결국은 비슷하게 될 것 같네요. 여기를 씌우면 뭐 이쪽을 하나만 찔러두고 젖혀서 넘고 네. 이제 백이 이으면 여기까지 그냥 이어서 아예 하나 더 지켜두는 것.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비슷합니다. 백은 두터움, 흙은 이제 실리와 선수를 잡았다는 것인데 흙의 실리가 그렇게 아주 뭐 대단한 것은 아니라서 아직 하변은 확정된 집이 아니죠. 네, 저는 선택하라면 백을 들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차단을 하는 것은 양분을 해서 전투를 벌이겠다는 뜻인데 씌웠을 때 양분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야 되는 흐름이라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쉬어가는 것은 당연한 한 수고요. 지금 대국이 시작한 지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속도가 네. 참 느리죠. 탄샤오보다는 박영훈 구단이 좀 더 많이 쓴 것 네. 같거든요. 네, 뭐 대국 속도나 지금까지 이제 뭐 두어진 형태라든지 흐름을 보면 박경훈 구단의 소비 시간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탄샤오 팔단은 워낙 속기파입니다. 저도 대국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뭐 제꺽제꺽 어려운 장면에서도 그냥 제꺽제꺽 두어거든요. 네. 그리고 잘 두고요. 네. 그런 기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뭐 좀 더 생각하고 좋은 수를 찾으려고 하는데 저기에서는 쉽게 빨리빨리 두어오니까 그러면서도 균형을 잘 맞추니까 상대에게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시간적인 압박 그리고 형세도 만만치 않으니까. 동요가 있진 않을까요? 짠해서 뒀는데 바로 착수를 해오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상대에게 좀 압박감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샤오 팔단도 저도 몇 차례 대국을 해봤거든요. 시합에서도 만나고 비공식 교류전에서도 대국을 해본 바가 있는데
확실히 좀 쉽게 두는 스타일이에요. 중국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초반부터 이렇게 뭐 공을 들여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균형을 맞추면서 아는 수 위주로, 쉬운 수 위주로 쉽게 두면서 이제 균형을 맞추고 승부처가 되었을 때 이제 딱 시간을 투자해서 거기서 승부를 보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뭐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냥 이 선수가 뭐 이렇게 잘 두나 이런 느낌을 막 압도적인 느낌을 주지는 못하는데 승부, 이 경기 측면에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초반에 이제 잘 연구된 포석 위주로 둔다는 것은 역시 검증된 수들, 이런 수들을 두기 네. 때문에 승부, 이 경기의 측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죠. 그런 스타일이 요즘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중국의 기사들 가운데서 네. 한 80%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좀 예외를 뭐 찾자면 이제 뭐 미위팅 구단이라든지 네. 스웨 구단이라든지 좀 힘을 위주로 하는 기사들도 분명히 있는데 뭐 당장 이제 커제 구단부터가 좀 쉽게 두면서 균형을 맞추고 그렇게 승부처에서 이제 힘을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포석은 정말 빨리 두죠. 네,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일본은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어떤가요? 오히려 일본이 조금 새로운 수를 좀 시도를 하고 네. 긴 바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요즘 뭐 어린 기사들은 일본 바둑을 그렇게 챙겨보는 기사들 별로 없는데 네. 이제 뭐 본인방전이라든지 명인전, 기성전 이런 이틀거리 바둑 그 도전기 대국을 보면 가장 새로운 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한 시간이 네. 8시간이니까 초반부터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야마 유타 구단이 참신한 수들을 아주 많이 둡니다. 많이 두고 좀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를 많이 하고요. 오히려 이제 알파고가 나오기 전에 한국 바둑, 중국 바둑 모두 좀 검증된 수 위주로 두고 매번 이제 비슷한 포석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알파고 이후에는 중국기 보든 한국기 보든 보면 물론 알파고의 수법을 좀 이제 가져와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들 이제 자신의 좀 개성을 살려서 새로운 수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틀에서는 확실히 벗어난 모습들이 네, 보이고요.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번에 몽백 카페 갔는데도 중국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파고 나오기 전에는 한동안은 바둑이 다 똑같아서 네. 정말 보다가 토할 뻔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네. 다 똑같은 바둑만 정말 두니까요. 지긋지긋했다 네. 이런 말이겠죠. 네. 네, 최근에는 정말 바둑이 보는 것 네. 재밌다. 재밌는 바둑이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이 딥젠고가 몽백 카페에 출전을 하면서 많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승 후보로 점찍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왕하오양 6단 어찌 보면은 뭐 이길 거라고 생각 하지 못했던 왕하오양 6단에게 패하면서 좀 일본 관계자들이 약간 씁쓸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신민준 선수는 떨어뜨려 놓고요. 그러니까요. 그조에 신민준, 신진서, 양신이 있었는데 네. 그조에서 왕하오양 6단이 올라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약간 중반에 좀 이해할 수 없는 버그성 실수들이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종반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아직 완벽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종반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그런 게 있고 이번 대국을 보면 중반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들이 여러 네. 수가 나왔어요. 여러 차례 연속해서. 그 왕하오양 6단이 이기고 이제 검토실에 올라와서 이제 저하고도 이제 바둑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네. 커제 구단이 자신 바둑 일찍 끝내놓고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 딥젠고가 나온다고 치고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얼마나 버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가 또 될 수 있다면 네. 사실 이 맞붙는 기사에게는 복불복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커제 구단이 옆에서 막 껄껄껄껄 웃으면서 네. 왕하오양 6단에게 인류의 희망이라고 아. 농담삼아 인류의 희망이 여기 계신다고 막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더라고요. 커젤 구단은 평소에 어떤가요? 뭐 개성이 있고 네, 뭐 인터뷰도 개성이 확실히 항상 있고요. 통통 튀는 할 말을 모습이야. 다 하고 네. 사실 좀 직설적이죠.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개막식에서도
사실 이 대회를 후원하는 이장건 회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자기는 딥쟁고 나오는 거 정말 싫다. 아,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그런 발언 좀 자제해야 되잖아요. 바로 스폰서가 바로 앞에 그렇죠. 있는데. 근데 대놓고 자기는 딥쟁고 나온 거 정말 싫다고 아.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약간 저는 좀 뭐 어찌 보면은 직설적이긴 하지만 이런 발언들은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히려 후원사 회장 근처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네.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기원 이제 지도부에서도 허재 구단을 어떻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뭐 개성 있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좀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평소 성격은 활발하고 좀 이제 뭐 동료 기사들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만큼 잘 나가니까 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자, 뭐 형태는 네. 저희 예상과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를 백이 그냥 쉽게 따냈네요. 아까 말씀해주신 붙이는 수도 가능한데 가장 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흙은 늘고 있고 이 정도 진행이 되겠고요. 연결하기 전에 끊어서 단수를 다 쳐놓고 연결하더라도 백에게 큰 영향은 없는 건가요? 이제 어느 쪽으로 치느냐를 봐야 되겠죠. 이쪽으로 단수 치고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 우선 일감입니다만 언제든지 여기는 약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끊어도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점이 없다고 본다면 백이 이 돌만 타개를 하면 돼요. 네. 이 돌은 뭐 나오더라도 오히려 이 두 점이 약하지 이 백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선수이기 때문에 막는 순간 거의 살아있다고 본다면 끊긴 끊었지만 끊는 돌이 부담이 되고요. 반대로 이쪽으로 끊더라도요. 끊고 나서 이제 공격을 해야 끄는 돌의 의미가 생기는데 역시 여기는 완벽하게 살아있고 이 돌도 공격 대상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흙 두 점이 부담이죠. 끊어놔도 백 세력에 흠집을 남겨놓는 의미는 별로 없네요. 네. 자, 백은 뭐 이쪽이나 이쪽을 잇고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결과는 역시 백이 좀 두터워 보여요. 흙이 뭐 양분을 하자고 끊어가자고 했지만 결국 끊지는 못했고 백이 이제 거의 이어진 형태로 정리가 됐고 흙이 하변 집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원래 흙의 모양이기 때문에 집이 많이 불어난 것은 없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이쪽 들어가더라도 좀 맛이 좀 있고요. 백은 약한 돌이라기보다는 두터움에 가깝기 때문에 초반 우변에서의 형태는 백이 조금 득점을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접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덤이 또 7집반이기 때문에 이런 바둑은 흙이 좀 판을 짜는 데 있어서 잘 둬야 돼요. 백이 두텁기 때문에 백이 전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작전이 많거든요. 네. 이쪽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 것, 또 모양을 펼치는 것 역시
백 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작전이 많고 흑은 집으로는 조금 앞서 있습니다만 백의 두텀을 잘 지워가면서 둬야 되는 바둑입니다. 중앙 외세를 본다면 백은 수비보다는 협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뭐 요즘에야 이제 알파고의 등장 이후에 이제 붙여서 뭐 선수를 잡는 수들이 나오곤 있지만 지금은 중앙 두텀 그리고 이쪽에도 백의 머리가 나와 있으니까 방향은 협공이죠. 자, 초반엔 탄샤오 8단이 조금 득점을 올린 가운데 이제 좌상기 쪽으로 돌은 옮겨갔습니다. 탄샤오 하면 아무래도 이 농심 신라면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아, 그러신가요? 네, 아닌가요? 탄샤오 8단이 좀 농심배에서 연승을 한 적이 좀 있지 않았나요? 그렇군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연승전에 나와서 뭐 네. 끝낸다든가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서 중간에 나와서 그런 그렇진 연승을 않았죠. 네. 좀 했나 보네요. 한 시간짜리 바둑이 아마 탄샤오 팔단한테는 딱 맞지 않나 싶어요. 아주 속기도 아니고 그래도 네. 본인에게 딱 알맞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탄샤오 8단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 이 서비평 구단, 예웨이핑 구단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예전부터 이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에 이제 육소룡이라고 해서 네. 네, 창하오 구단, 저우허양, 러시혀 이런 이제 그 당시에 뭐 10대 후반 이런 신의 기사들을 키우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웨이핑 구단과 마샤오춘 구단이 나눠서 이제 제자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네. 당시에는 실제로도 바둑이 실력이 정상급 기사들과 신의 기사들과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신의 기사들이 선으로도 뭐 이제 이벤트 대구를 하면 잘 못 이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비평 구단, 예웨이핑 구단이 창하오 구단, 그다음에 류징 8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맡아서 실제로도 좀 바둑을 네. 지도하기도 하고 추억의 이름들이네요. 네, 마샤오춘 구단이 뭐 또 다른 뭐 저우호양 구단이라든지 네. 러시아 구단이라든지 그러면서 그 당시로는 실질적인 제자였고 그 이후로도 예웨이핑 구단이 제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돼서는 좀 이제 라인 탄다고 하죠. 네. 섭라인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네. 뭐 바둑으로 이제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이제 예웨이핑 구단의 제자다 이러면은 중국 바둑계에서 그래도 그렇죠. 좀 이제 네, 네, 좀 입김이 있죠. 네, 느낌이 있어서 나중에는 기사들이 뭐 꼭 바둑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승으로 이제 모시고 뭐 막 그런 스승으로 모시면 이제 무슨 행사 같은 것도 막 해요. 그래서 자기 예전부터 제자들 다 불러 네.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행사하고 절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스승으로 이제 정신적인 모시는. 지주라고 볼 수가 네, 있겠네요. 그 중국의 여자 기사 가운데 루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세계대회도 뭐 자주 이름을 볼 수 있는 그렇죠. 루자가 이제 마지막 서비평 구단의 제자입니다.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이제 스승으로 모셔서 루자 네, 선수가 제자고 탄샤오 8단도 서비평 구단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루자 선수까지만 보더라도 입단한 지 꽤 됐는데 그럼 요즘에 좀 많이 프로를 배출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이제 중국도 도장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도장이 많이 있고 뭐
이제 네웨이핑 도장도 있고 마샤오쭝 구단도 있고 또 이제 아마추어 거위홍이라는 아마추어 네. 이제 거위홍 도장도 아주 유명해서 프로를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 한국의 권효진 사단인가요? 권효진 네. 오단인가요? 그 권효진 사범과 중국의 이제 외량 오단이 같이 하는 이제 도장도 북경에서 중국에서 활발하게 그것도 프로를 많이 배출하고 선수들을 있죠. 키워내고 있고요. 네. 아래쪽으로 두었네요. 자, 쉬운 수는 이제 나와 끊는 수에 대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도 정석의 일종입니다. 네. 또는 나와 끊었을 때 최근에는 막는 수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막고서 단수 치고 이렇게 두는 수도 역시 알파고 대국에서 연초에 이제 인터넷 대국에서 나오면서 최근에 활발히 두어지고 있고요. 단샤오 8단은 복잡한 변화는 피하고 좀 간명하게 두자 이런 느낌이네요. 지금 백이 이제 만약에 이곳에서 선수를 잡고 다른 곳을 갈 수 있다면 여기가 우선은 이쪽이라든지 이쪽이 눈에 들어오고요. 이 한 점을 공략을 하면서 다음에 여기 침투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흑이 지키는 곳과 백이 먼저 오는 곳과는 큰 차이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이바둑은 단샤오 8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아웃복서 스타일이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득점을 올렸다고 생각하면 계속 간명하게 처리하면서 네. 좀 두텁게 간명하게 처리하면서 변화의 여지를 좀 주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바둑이 편하다고 해도 그 우세를 이제 가지고 지속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자기가 판단을 한다면 그렇다면 박영훈 구단이 뭔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국면입니다. 그럼 이정석은 탄샤오 8단이 선수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이제 가장 쉬운 네. 정석은 여기를 두고 지금 백이 또 이 정석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축관계거든요. 여기를 붙이는 수가 많았죠. 근데 이런 진행이 많았는데 네. 맞고 뛰고 뭐 이런 진행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축관계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기를 나와서 다 뚫어버렸을 때 이 한 점 축으로 흑이 잡을 수가 없죠. 지금은 뭐 백이 다 여기 백에 있으니까 축이 흑이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3-3에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삼선에 붙이고 나서 이제 다른 변화를 찾아볼 수는 있겠죠. 뭐 이렇게 두는 수도 있습니다. 찌르고 여기를 젖혀서 단수를 치면 귀살이를 하고 백이 늘거나 이쪽을 이제 끊어가거나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탄샤오 8단이 뭐 지금은 매너가 상당히 좋아져서 좋은 편인데 네. 좋아졌다는 건 과거에는 그렇지 않다는 과거에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탄샤오 8단도 우선은 집중을 하면 바둑판 위로 머리가 쏙 들어오는 스타일이라서 많이 가리는군요. 중계대국에는 별로 좋지 않은 스타일이네요. 근데 지금은 뭐 중국 기사들 대부분이 이제 사실 가장 유명한 게 탕웨이신 구단이었잖아요. 네. 탕웨이신 구단도 보면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닐 뿐더러 최근에는 한국 기사들에게 이제 대국 펼친 기사들에게 직접 물어봐도 별로 신경 쓰인 정도는 아니다. 예전에는 확실히 좀 한국 기사들이 공식적으로도 불만을 표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누워서 뒀죠. 뭐 최근에는 물어봐도 뭐 별로 신경 안 쓰인다라고 네. 하고요. 좀 더 나이가 먹어갈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그런 이제 좋은 진행이 되는 건데 커제 구단은
지금도 여러 가지 습관들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뭐 매너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뭐 머리를 꼬는 것, 혼잣말을 하는 것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요. 자, 살펴본 바대로 여기를 붙이는 것은 백이 밀어주면은 이것은 흙도 정리가 잘 됐거든요. 초반에는 나올 수 있는 진행이지만 지금은 백 위에서 10집 이상의 실리를 얻고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집으로 확실히 앞서 나가는 형태에서 백의 두터움만 지우면 됩니다. 근데 붙였을 때 그렇게 쉽게 안 해주죠. 여기를 뚫고 나왔을 때가 문제예요. 아마 백도 이렇게 반격을 할 겁니다. 워낙 튼튼해서 중앙에 충머리를 쓸 데가 없네요. 그렇죠. 뭐 이런 곳은 지금 중머리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어만 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한 점을 이제 귀의 형태를 이제 논외로 하고 말씀드리면 이 한 점을 축으로 잡았을 때 완벽한 충머리가 되어 있는데 네.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죠. 박영훈 구단을 제가 처음 본 게 아마 93년인가 이 정도 때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85년생이니까 초등학생 네, 때네요. 9살 뭐 이때. 네. 그때 이제 거의 꽁지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한국기원은 종로에 있었고 또 그곳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최규경 구단이 이제 열었던 충암연구실이 그 당시엔 거기 있었습니다. 네. 인사동 쪽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또래 이제 아이들과 바둑을 배우고 또 시내 기사들이나 연구생들도 거기 가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처음 박영 구단을 봤는데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잘 둔다고 소문은 났고 또 네. 꽁지머리에 또 지금도 약간 대국할 때 그런 버릇이 있는데 코끝을 이렇게 실룩실룩하는 네. 버릇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납니다. 벌써 한 4년 전인데. 그렇네요. 네. 박영훈 구단의 기억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93년도면) 관철동 거의 끝 무렵이라고 네. 봐야겠네요. 94년도 여름에 이제 홍익동으로 이사 네. 왔으니까요. 그래서 선배 기사들, 저희는 뭐 오빠라고 부르는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바둑 한 지 얼마나 오래됐냐를 관철동에 한번 갔다 왔다 이걸로 네. 바로 기준을 삼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관철동 밥 먹어봤냐? 뭐 이런. 네, 저는 홍익동 세대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는 입단은 관철동에서 하고 입단하자마자 기원이 이사를 해서 네. 대국 이제 첫 프로 공식 대국은 홍익동에서 두었습니다. 자, 오늘 박영훈 구단 시간 제법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시간 안배도 중요하기는 한데 우선은 그래도 3시간이라면 시간이 충분하긴 하거든요. 네. 뭐 초반에 조금 시간을 많이 들이긴 했지만 또 중요한 장면이라면 시간을 확실히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오늘 대국 길어지겠습니다. 아직 남은 곳 많고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